국민TV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서영석의 타임라인을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슈 인터뷰가 이어집니다. 정부 여당이 전력 대란을 막는다면서 기업용 전기요금은 손도 안 대고 가정집 요금만 잔뜩 올릴 모양입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정의당 김재남 의원은 그 반대의 입장을 갖고 있는데요. 왜곡된 전기 수요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오히려 산업용 전력요금의 현실화가 추진돼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의당 김재남 의원을 만나보겠습니다. 김재남 의원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번에도 대기업 부자 감세 조치를 개선하지 않고 서민 중산층에게 세금을 더 거두려다가 엄청난 저항에 직면했던 정부 여당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양상은 똑같은데요. 의원님이 파악한 어제 새누리당과 정부의 회의 결과를 소개해 주십시오. 어제 이제 그 새누리당과 그 정부가 함께 그 에너지 특위 이 차원에서 전력 수급 그리고 이제 원전 안정 관련한 그 대책을 내놨는데요. 중요하게는 이제 전력 수급 최근 이번 여름에 그 폭염과 전력 대란으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고통을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그에 대한 이제 대책이라고 내놨는데 저는 이번에 내놓은 건 하여튼 한마디로 전형적인 포퓰리즘의 발상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우선 내용을 보면은 그 이제 전력 수급을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할 거냐 하는 것에서 그 전기요금 체계를 현실화하겠다는 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지금까지 그 많은 국민들이 이번 전력 대란의 주 범은 산업용 전기요금이 지나치게 싸고 산업에서 너무 많이 전기를 쓰기 때문이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용 전기요금을 그 이제 바꾸는 현재 저희가 그 국민들이 가정에서 한 6단계의 누진 요금을 내고 있는데 그걸 이제 3단계로 축소하는 그런 안을 내놨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수급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을 지속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공급에서 차지했었던 원자력 발전 분야를 현재는 한 3분의 1 정도 그 시설 용량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걸 그대로 유지하겠다. 그래서 2024년까지 계획돼 있던 원자력 발전을 이제 그대로 하겠다는 건데요. 저는 이거에 있어서 좀 문제의식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특히나 전력 대란의 위기를 겪었던 원인 중에 하나는 원자력 발전소가 여러 원전 비리 등의 문제로 멈춰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이제 국민들이 부담을 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원전 비리를 차단하는 것은 원전 건설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데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에 아주 무진장하게 이제 건설하기로 해놓은 걸 그대로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원전 비리 근절을 위해서 원전 안전 대책을 이제 세우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 있었던 이제 원전 기기 부품의 비리를 근본적으로 이제 바꾸기 위해서 검사 제도나 전문 인증 관리 제도를 바꾸고 또 원전 관련해서 불법 행위가 있을 때 처벌을 강화하는 또 과징금을 액수를 상향하는 이런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어제 내놓은 대책 중에서 국민들로서도 가장 밀접하게 그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는 이제 전기요금 그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만을 완화해서 과연 우리나라의 이 전력 대란과 같은 여름철, 겨울철 이 피크 시에 일어나는 위기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이거는 또 하나 갑자기 국민들을 향한 그 포퓰리즘적 발상일 수 있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일부 서민들에게는 이게 혜택이보다는 오히려 일부 서민들에겐 더 그 전기요금의 부담을 늘리는 이런 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까 6단계를 3단계로 축소한다. 네. 가정용 전기요금의 누진제를 6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를 해서 어떤 신문은 전기요금의 폭탄을 없앤다라고 제목을 뽑았던데요. 네. 그런 제목만으로는 마치 가정용 전기요금 제도가 상당히 내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는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현재 우리는 이제 누진제가 6단계로 돼 있다 보니까 100kW 이하로 쓰시는 우리 이제 시민들하고 500kW 이상을 쓰는 분들하고는 이제 그 구간차가 11배 가격 그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되게 잘 봐야 될 것은 이번에 새누리당이 그 200에서 600kW 사이를 쓰고 있는 국민들에게는 단일 요금을 적용해서 아까
아까 말씀드린 구간을 3단계 축소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200하고 600은요, 3배 차이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평균적으로는 300에서 350kW를 쓰고 있기 때문에 네. 600kW, 500kW를 쓰는 분들은 아주 일부에 불과합니다. 네. 실제로 600kW를 쓰는 분들은 1, 2%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그걸 단일 요금을 적용하면 실제 효과를 많이 보는 분들은 500, 600 그야말로 부유층들이죠. 그야말로 가정에다가 모든 가전제품과 굉장히 많은 진짜 가정 전력을 다 소비하는 그런 주택의 경우에는 엄청난 혜택이 돌아갈 거고요. 네. 그리고 지난 이제 조세연구원이 이런 이제 누진제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일정도 완화할 필요를 저희가 느끼고는 있습니다. 어떻게 조정할 거냐 지금 논의 중에 있는 건데요. 네. 조세연구원이 내놨던 바에 의하면 자칫 이것을 잘못 적용할 때는 이제 100kW 또는 150kW 오히려 적게 냈던 분들한테 이게 평준화가 되면서 그분들한테는 요금이 더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누진제를 실시했던 최초의 취지는 뭐냐면 누진을 적용해서 전기를 적게 쓰는 분들, 특히나 서민층들 같은 경우에는 전기를 굉장히 적게 쓸 수밖에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서민층은 이런 공공의 전기로부터 보호를 해주고 그 다음에 많이 쓰는 사람들한테는 많이 쓴 만큼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전기를 아끼게 하자 하는 취지로 누진제를 적용했는데 잘못 구간을 설정하고 잘못 계산하면 오히려 많이 쓰는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혜택을 주고 서민들은 오히려 요금을 늘릴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는 새누리당이 200에서 600kg를 일괄로 요금 적용해서 많이 쓰는 사람들한테 혜택 주는 건 대단히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럼 과소비를 더 부추기는 거죠. 전기 소비를요. 전기요금 폭탄을 없애긴 없애는데 부자들에게만 없앴다 이런 얘기네요.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잘못된 요율 적용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요. 결국은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해서 손을 안 대고 가정용 전기요금만 네, 손을 대기 맞습니다. 때문에 이제 문제인 건데 네. 산업용 전기요금 할인제도 이거 좀 자세히 국민들에게 알려주시죠. 네. 지금 현재 이제 저희 주택용에서 일반 국민들이 킬로와트당 평균 이제 내고 있는 것은 123.7원인데요. 네. 산업에서 내고 있는 것은 92.8원입니다. 네. 30.9원의 차이가 나죠. 네. 이만큼 산업용 전기요금은 싸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다 합쳐도 평균 99.1원인데 그거보다도 훨씬 싼 가장 지금 산업용 전기요금은 원가 이하의 싼 요금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쓰고 있는 산업의 비중은 1% 수준이죠. 네. 근데 이 1%의 산업이 쓰고 있는 전기 전체 소비하는 양은 55% 이상입니다. 판매되는 전기 판매량으로 하면 60%가 넘어가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1%가 되는 1%의 산업이 55% 이상의 전기를 쓰고 있으면서 원가 이하, 그것도 일반 국민들이 내는 것보다도 30.9원이나 훨씬 더 싼 전기요금을 쓰고 있기 때문에 많이 쓰는 산업에서 원가 이하로 쓰는 건 너무나 불평하고 부당하고 부정의한 거죠. 그래서 그걸 바로 잡아야만 결국은 이 왜곡된 전기요금을 현실화할 수 있고 또 전력의 낭비 요소를 잡을 수 있고 특히나 이번 여름철과 같은 어떤 전력을 많이 쓰는 시기에 전력 대란 위기로부터 산업이 먼저 앞장서는 효과가 되는 건데요. 그걸 국민들한테 다 전가하고 이번 가장 먼저 손을 대야 되는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도 하지 않고 주택용만 언급을 한 면에서 지나치게 이것은 대중적인 어떤 인기 영합의 그런 자세로밖에 보이지 않고 집권 여당으로서 해야 할 정책 태도가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원가 이하의 전기를 공급을 받아서 폭리를 취하는 이런 1% 기업들의 이익은 결국은 비싼 전기값을 내는 서민들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제가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예를 들어보면 저희 이제 국민들은 전기요금을 이제 매번 낼 때 매월 거기에 전력산업 기반기금이라고 자기가 내는 요금의 3.7%를 추가로 부과해서 요금을 내게 되는데요. 그 전력산업 기반기금은 여러 곳에 쓰이는데 특히 그 중에 이제 수요관리 보조금이라는 것으로 쓰이는 게 있습니다. 그 수요관리 보조금은 뭐냐면 산업체가 이런 이제 전기를 많이 쓰는 여름철, 겨울철 피크 시에
전기를 아껴서 이른바 수요 관리를 잘해주면 정부가 그걸 잘했다고 보조금을 줍니다. 잘했다고 보조금을 주는데 작년에 그게 한 4천억 정도였어요. 그게 어디서 나가냐면 우리 국민들이 내는 자기 전기 요금에 부과한 전력 산업 기반기금으로 보조금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국민들은 이런 여름철에 뭐 정말 뭐 에어컨도 다 끄고 지내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생땀을 흘리는 대가로 전기요금 꼬박꼬박 내고 그것을 이제 가지고 그중에 그 전력산업 기반기금을 산업에다가 또 보조금을 대주고 있는 거죠. 우리 국민들은 전기 아꼈다고 보조금 안 받습니다. 근데 산업은 싼 전기, 원가 이하의 아주 가장 값싼 전기를 공급받고 있고 더욱이나 또 전기 절약한다고 보조금도 지금 받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거는 형평성에 어긋나도 한참 어긋난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하기 때문에 산업용 전기 요금의 왜곡된 구조를 바로잡는 게 아주 중요하죠. 네. 결국은 그 과거 우리 산업 기반이 미약했던 시절에 산업 경쟁력을 위해서 이런 기업들에게 전기요금을 싸게 받았었는데 네네. 이게 세상이 확 바뀌어가지고 이미 기업들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게 됐는데도 전기요금만큼은 과거 개발 그 후진국 시절의 전기요금을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까 결국은 서민들의 주머니에서 전기요금 꺼내가지고 기업들 배불리는 이런 구조가 계속된다. 이렇게 요약될 수 있겠네요.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뭐 포스코라든지 현대제철,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GS칼텍스 이런 대기업들은 전기를 쓰면 쓸수록 사실상 이긴 구조라는데요. 네. 왜 그런지 좀 설명해 주시죠.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이제 원가 이하의 전기요금 때문이겠죠. 네. 예전에는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그 산업 공정에서 이제 1차 에너지, 1차 연료라고 하죠. 석유, 석탄, 뭐 LNG 이런 걸로 우리가 TV에도 보면 이제 그 거대한 고철을 녹이는 용광로를 네. 때우기 위해서 석유를 때우거나 석탄을 때우거나 네. 가스를 때우거나 그렇게 했었죠. 무엇을 건조할 때도 그렇고요. 네. 그래서 보통 1차 에너지를 가지고 썼는데 최근에 산업공정은 그것을 쓰지 않습니다. 다 전기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고철을 녹이기 위해서 전기로를 쓰고 전기 오븐, 전기 건조기 모든 산업공정이 다 전기로 다 바꿔간 거죠. 2차 에너지. 전기요금이 싸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걸 비교를 해보면 지난 한 10년간 등유나 경유가 한 145%까지 이렇게 이제 인상될 때 전기요금은 21% 수준밖에 인상이 안 됐으니 기업의 입장에서는 비싼 경유 등유를 다시 전기로 다 바꿔 쓰는 게 훨씬 기업의 입장에서 이익이 되는 거죠. 한 예로 저희가 데이터를 보니까 그 대기업의 제조 원가에서 차지했던 그 전력비 구성을 지난 95년하고 최근 2011년을 보니 오히려 95년에는 전력비 중이 1.94%였어요. 근데 2011년은 1.17%로 오히려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중이 이렇게 점점 이제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싼 전기 요금, 전기를 많이 씀에도 불구하고 비중은 떨어진다는 건 싼 전기 요금으로 이제 보태주고 있다는 이제 이런 반증이기도 한데요. 저는 이제 결국은 1차 에너지를 가지고 전기, 2차 에너지를 만드는 건데 그 2차 에너지를 가지고 또다시 난방을 하고 냉방을 하고 건조를 하고 철을 녹이고 전기를 아주 과다하게 쓰는 그런 아주 그 비정상적인 왜곡 구조를 만들었고 이건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를 해도 아주 왜곡돼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OECD 평균 국가들하고 비교해 보면 산업에서 우리나라 그 산업계가 그 쓰고 있는 전력 소비량은 거의 2배 가까운 수준인데 반에서 전기 요금은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 그러니 이제 그걸로 만들어지는 이득은 다 고스란히 오히려 전기를 쓰면 쓸수록 기업 입장에서 더 이익이 되는 구조를 만들다 보니 이제 자꾸 전기를 쓰게 되는. 네. 질문이 많아가지고요. 좀 네. 짤막짤막하게 여쭤보는데. 네, 알겠습니다. 저기 새누리당조차도 산업용 전기요금이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이번에 최악의 전력난을 야기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렇게 논평을 냈는데요. 왜 정책에는 반영이 안 됐을까요? 저는 이게 지금 8월 10날 그 새누리당의 대변인 논평에서도 그렇게 났었죠. 네. 그런데 이번에 산업용 요금에 대한 일체 언급이 없다는 건 한마디로 산업계가 그동안 일관되게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과 현실화를 반대해 왔거든요. 그걸 그대로 반영해 주는 거죠. 이게 로비에 무너진 거네요, 한마디로. 재계 산업계의 요구를 저는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특히 이제 재계 산업계의 얘기는
전기요금 올리면 당장 수출이 뭐 큰 문제가 생기고 공장이 돌아가지 않을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것도 아주 이제 패러다임을 바꾸지 못하는 건데 유럽이나 그 다른 나라들은 경제 성장률이 꾸준히 최근에 보면 그 유럽의 재정 금융위기에도 건재했었던 독일의 경우 보면 경제 성장률이 꾸준히 상승하지만 에너지 소비 증가율은 오히려 하향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뭔 말이냐면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에너지를 많이 쓰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고 절약해서 써서 에너지로 인한 그 제조 비용을 낮추느냐가 경쟁력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장률은 높아져도 에너지 사용률은 낮아지는 이런 현상인데 우리는 뭐 성장률 때문에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된다고 하는 이런 과거의 논리대로 하면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번 조치가 결국은 국민들 반발을 어마어마하게 살 것 같은데요. 네. 예, 우리 그냥 국민들 그대로 넘어가야 되는 겁니까? 저는 우선은 이제 일반 우리 국민들에게 이제 전기 절전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껴야죠. 우리가 왜냐하면 굉장히 그 전 세계적으로 낭비하는 나라인데, 네. 근데 주택용이나 국민 개개인들은 오히려 OECD 평균 국가들보다 전기 훨씬 덜 쓰고 있어요. 그만큼 국민들이 몸에 많이 그 근검하고 절약하는 절전하는 이런 게 몸에 배어 있는 건데요. 네. 이런 와중에 이제 누진제가 6단계까지 있어서 일부 그 우리 국민들에게 불편함이 있다면 저는 좀 조절하고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가장 그 원칙적인 것은 평균 이상으로 앞서 말씀드린 주택용 평균 이상 뭐 300, 350 이상 400, 500, 600 쓰는 분들은 당연히 마땅히 그거에 맞게끔 많이 쓴 만큼 많이 내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에너지를 쓰고 싶어도 전기를 쓰고 싶어도 쓰지 못하는 우리 어려운 이웃들이 있습니다. 서민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에너지 복지를 강화하는 차원에 지원하고 하는 방향으로 또 요금 조절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잘 고려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향으로 국회 차원에서 저희는 대안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이거를 그냥 어떤 인기몰이식으로 툭 던져서 일부 그 에너지 많이 쓰는 사람들한테 혜택 가는 방향으로 내놓는 지금 새누리당 안은 철회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에너지 대란은 외치고 있는 폼이요. 네. 결국은 원전 더 짓기 위한 분위기 조성용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지금 또 한빛 원전 6호기도 멈췄었지 않습니까? 이거 그렇죠.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참. 앞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새누리당의 안에 이렇게 수급 대책 중에 이제 가격 조절 문제를 하나 얘기했고 또 하나는 공급 면에서 원자력 발전을 현재 전체 그 전력 설비 용량 중에 한 3분의 1 정도를 원전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걸 그대로 유지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까지 계획돼 있는 원전은 다 그대로 짓겠다고 해서 이건 저는 문제가 많다. 왜 지금 원전 비리가 왜 일어나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영광 6호기가 하나가 멈춰가지고 100만 킬로와트를 만들어내는 게 한번 멈춰버리니까 그 100만 킬로와트가 일순간에 스톱돼 버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은 엄청난 또 위기에 몰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너무나 커다랗고 위험스러운 원자력 발전에 우리 시민들의 에너지 운명을 맡기는 방식은 이제 점점점 줄여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관계상 여기서 끊겠습니다. 국회 통상자원위 소속 정의당 김재남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